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그리고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되더니 최근에 이제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리투아니아 명품 시합 방문 이런 내용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또 우크라이나 방문 논쟁이 나오고 수해 책임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진전이요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수세 몰린 이화영 체념 상태, 제2 유동규 대나 민주당 비상. 그래서 국정원 문건, 즉 국정원이 당시 이화영 등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던 과정을 보고받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그 국정원 문건과 김성태의 증언에 이화영이 흔들리고 그래서 검찰이 설득해서 폭로 났을지 촉각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화영이가 최근에 사실상 체념 상태고 수사팀이 이제 그만해라, 내려놔할 건 내려놔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는 지금 이화영이가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19년도 사이에 있었던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농장 비용하고 또 이재명이 방북 비용으로 두 건으로 800만 달러를 줬다라는 김성태가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는 부인하기 어렵다로 지금 이화영이가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은 그동안에 이런 걸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당시 작성된 국정원 문건이 있다.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은 이 김성태 이화영이가 북한 측과 만나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고 정권 기조와 똑같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참고용으로 기재해놓은 문건이 지금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북 송금 관련 문건과 또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이 국정원 직원이 현직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정인 신문을 했어요. 정인으로. 자, 그러면서 김성태가 그동안에 이화영이 앞에서는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다 하다가 그 앞에서 정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화영이가 가만히 있다가 나 혼자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은 모양이에요.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했던 짭짤하게 중간에서 떼먹기도 했던 안 부수는 최근 법정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 그렇게 말했고 국정원 직원 역시 정인으로 나와 안 부수한테 들은 대로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김성태도 지난 11일 정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나와서 대북 송금 정황을 자세하게 틀어놓으며 이화영에게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형님 이랬어요. 그래서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파트에서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만큼 이제 이화영이 혐의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혐의 입증에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화영에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조해라 이렇게 이제 설득과 또 압박을 양쪽에 같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화영이가 검찰에다가 협조하면 이화영이가 김성태로부터 돈 받아 쓴 문제 이런 것들은 작게 처리될 거고 이화영이가 아마 협조를 안 하면 다 덮어 쓰게 되고 또 개인 비리 문제까지도 크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형이 오래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변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변화가 그의 태도에서 나오고 그것이 지금 밖으로 알려져서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이 변호인이나 이런 쪽에는 이재명 쪽하고도 닿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화영이가 유동규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받을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정리되면 결국 이재명이 이제 타겟인데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하는 이 당시 경기도 정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화영이가 진술만 하면 된다.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되어서 이화영이가 최근 검찰에
이재명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라는 걸 보고했고, 그리고 이재명이 오케이 사인이 나서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경기도 스마트팜, 경기도가 북한에 만들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방북 비용인데 각 500, 300만 달러요. 근데 이재명이가 지사할 때 그의 핵심으로 부지사로 있던 이화영이가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를 했고, 또 나머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화영이는 아직 그까지는 말을 안 했지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를 지금 더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은 자신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 했지만은 이화영이가 진술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즉 북한의 이재명을 대신해서 제3자가 이재명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그러고는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줬다. 김성태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자, 쌍방울이 이재명 측에 대북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걸 듣고 그래 이제 도와줄게 해놓고는 이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불을 쏴주게 했다. 그런데 그 300만 불의 근거가 이재명의 북한 방북이다. 그건 이재명 측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쌍방울은 300만 원을 갖다가 사실상 이재명의 준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이가 덕을 볼 일을 쌍방울이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통한 자신들의 사업적 이 대가를 갖다가 노렸다. 지금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아웃사이더였다가 당내에서 이해찬이하고 손을 잡아서 당내 주류 세력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운동권 주류가 다 이제 이재명에게 줄을 서면서 이낙연에게 겨우 이겼죠. 자, 이 과정에서 이화영이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김성태는 북한의 이호남을 만나 이재명이가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 하니 이호남이가 돈이 좀 필요하다 했고, 김성태는 이호남이가 부르는 돈을 깎아서 300만 달러로 하자고 딜을 쳤고, 이호남이 북측의 이호남이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호남이는 북한의 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죠. 대남 공작원이요. 자, 이화영의 변호사도 지금 이런 말에 대해서 어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요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오다가, 어제는 쌍방울의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어요. 그래서 방북 추진 요청에서 더 나아가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는가 물으니까 그거는 일단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김성태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정언을 안 하다가, 이제는 이 법정에서 위정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재명과 통화한 내용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문제 외에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백현동 이 식품개발연구원 자리에 이제 옹벽 아파트를 지은 그 시행업자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 지금 구속돼 있죠. 자, 여기에는 이재명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은 김인섭이라고 전 이재명의 선거 본부장도 있지요. 그 사람도 구속됐어요. 그래서 이 정 대표라는 사람이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요구한 돈이 200억인데 그 중에 절반이 이재명과 정진상 실장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김인섭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리를 놔서 그래서 토지 용도 변경이 뭐 4단계인가 뭐 이렇게 상향되면서 일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임대 아파트 숫자는 턱없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김인섭이가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씨와 이재명 사이에서 성남시 구청 등의 로비스터 역할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김인섭이가 200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냐라고 말을 했고, 200억 중에 50%는 내가 먹고 나머지 50%는 두 사람에게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정 사장은 두 사람을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생각을 했다 말을 하고, 또 정 씨는 김인섭이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성남시에서 그들밖에 없다. 그래서 김인섭이가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용지 개발 계획 변경 등을 추진한 내용도 진술을 했어요. 자, 박영수 딸에 대한 압수수색이, 박영수 딸과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이 있었습니다. 자,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욕을 먹으니까 딸이 받은 25억이 결국은 50억 클럽에 세금 빼고 받은 돈 아니냐, 지금 그렇게 수사를 한다는 모양새를 보여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재명을 총선 전에 아웃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두드러져 보이는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